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모델링 형상이고요. 자, 지금은 어떤 작업을 진행할 거냐면, 자, 이쪽에 나와 있는,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뒤쪽에 나와 있는 삼각형 형태로 어떤 형상을 지지하는 보강대, 지지대 형상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존에 작업했던 스케치를 먼저 작업하고요. 그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돌출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때 이 스케치를 사용자가 일일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모서리를 복사시키는 기능에 대해서 먼저 작업을 하고요. 즉 모서리를 복사해서 스케치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스케치에 대해서 돌출 작업하는 첫 번째 작업을 해볼 거고, 두 번째 작업 같은 경우는 이 작업에 대해서 보강대 기능을 실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솔리드웍스에서는 바로 보강대라는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작업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흐름을 일단은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다시 솔리드웍스로 들어가서요. 자, 사용자는 먼저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돌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전에 만들었던 중간 평면입니까? 자, 사용자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평면을 클릭하고 이때 나타나는 메뉴에서 스케치 작업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위해서 컨트롤 8번 눌렀고요.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스케치는 어떤 모양의 스케치냐면은 여기서 선이 내려왔다가 여기 선이 들어가고 원이 들어가는 이런 모양의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은 기존의 모서리거든요. 형상 모서리하고 이 선이 서로 간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3차원 형상의 모서리를 우리는 일반적인 스케치 선으로 쓰면 되고요. 윗부분에 있는 이 구간, 자, 위에 있는 이 구간도 기존의 원통 형상의 모서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기존 형상의 모서리를 그대로 참고해서 스케치로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때 쓰는 기능이 바로 요소 변환입니다. 즉, 기존 3차원 형상의 모서리를 현재 스케치로 쓰겠다라는 기능이 바로 요소 변환 기능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소 변환 기능을 한번 잠깐 보기 위해서 지금은 제가 화면을 살짝 돌려놓겠습니다. 휠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화면을 살짝 돌린 상태에서 자, 요소 변환 형상을 먼저 실행하고요. 그런 다음에 복사시킬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자, 모서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복사시킬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그죠? 사용자가 선택한 모서리가 그죠? 측면에서 봤던 사용자가 선택한 모서리가 현재 스케치 평면 상태 스케치상으로 복사되는 형상을 볼 수가 있죠. 즉 모서리가 선으로 복사되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또 요소 변환에서 사용자가 작업할 모서리를 클릭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선택한 모서리가 현재 스케치 평면으로 복사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컨트롤 8번 눌러서 요소 변환하시고 마찬가지로 이 원통 모서리 선택 그리고 OK 버튼 누르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모서리가 바로 스케치 평면상으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별도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고요. 스케치를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스케치를 복사한 거죠. 자, 다시 컨트롤 8번 눌러서 이제 빠져있는 선, 자, 빠져있는 선만 추가합니다. 대략적으로 이 선 어딘가부터 클릭, 자, 선을 길게 대각선 하나 크게 대각선 그립니다. 그리고 키보드 ESC 눌렀고요. 자, 다음 작업은 이 선과 이 원은 두 개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선 클릭, 원 클릭, 선택한 원과 선택한 선은 두 개가 탄젠트 되어라 하면은 탄젠트로 이렇게 두 개가 접하게 붙었습니다.
자, OK 버튼 눌러서 탄젠트 기능 실행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구간은 실질적으로 여기 선, 여기 선, 이 부분의 선, 이 부분의 원. 자, 얘들만 필요하지. 나머지 부분들, 이런 선들이나 이런 원이나 이런 삐져나간 부분들, 그리고 여기 짜투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소 잘라내기로 잘라줘야 되죠. 자, 화면 살짝 비틀어서 보면은, 자, 결국 이런 그림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요소 잘라내기, 근접 잘라내기에서 이렇게 삐져나간 선을 클릭, 이렇게 필요 없는 원도 클릭, 여기 선도 클릭하고, 그리고 이 부분 그죠? 여기도 남아 있으니까 얘도 클릭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3차원으로 사용할 형상을 이렇게 완성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 잘라내기 다 했으면은 OK 버튼 눌렀고요. 다시 컨트롤 8번 눌러서 빠져있는 치수 하나 기입하겠습니다. 지능형 치수에서 여기 모서리 클릭, 여기 끝점 클릭, 숫자가 들어갈 위치 클릭해서 이때 치수 5.6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스케치가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스케치가 완성되었으니까 바로 스케치 종료를 누르고, 그런 다음에 방금 작업했던 스케치를 이번에도 아까처럼 돌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출도 블라인드 형태에서 사용자가 한쪽 방향으로 거리값을 입력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어떤 형태입니까? 그렇죠. 중간 평면입니다. 중간 평면에서 양쪽으로 돌출을 시킬 건데 그때 돌출거리 10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바디 합치기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OK 버튼 눌러서 이렇게 형상을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쪽에 나와 있는 삼각형 형상을 만들 때는 우리는 요소 변환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기존 3차원 형상의 모서리를 현재 스케치로 복사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고요. 자,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은 여기 그 리본 메뉴에도 나와 있지만 보강대라는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리드웍스에서 보강대라는 기능이 바로 지금처럼 어떤 형상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게 어떤 기능입니까? 예를 들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에서 힘을 받게 되면은 이 물체는, 자, 다시 쭉 이래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뒤쪽에 보강대가 없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 보강대 제가 지우겠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돌출 보스 4번 요거죠. 얘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 누르면은 그 부분이 지워지고요. 그리고 스케치, 자, 지금 스케치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해서 얘 눌러가지고 형상을 다 지웠습니다. 이때, 자,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오른쪽에서 어떤 힘을 받습니다. 오른쪽에서 P라는 힘을 받게 되면은 실제로 이 물체는 이렇게 휘어질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물체가 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형상을 덧댑니다. 자, 그래서 초록색처럼 이렇게, 그죠? 초록색처럼 어떤 물체를 얘를 지지해주고 받쳐준다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강력한 힘이 들어와도 이 물체는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그대로 형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휘어지지 말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보강대라는 기능을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강대에 대한 특징을 알게 되면은 보강대는, 그죠? 일단은 그냥 선 하나만 딱 그립니다. 보강대는 선 하나만 딱 그리면은 두 번째, 그 선을 이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채우기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채우기 기능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보강대는 사용자가 먼저 스케치에서 요거는 선만 그립니다. 그리고 그려진 선에 대해서 자동으로 채우기 기능이 실행되니까 그 형상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보강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스케치를 그려야 되는데
그 스케치를 사용자가 지정한 평면을 이용해서 그죠? 중간 평면에다가 사용자는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스케치 클릭 그리고 컨트롤 8번 눌러서 평면 보기 했고요. 이 상태에서 사용자는 그냥 자, 선 하나만 딱 그립니다. 여기 모서리 위에 어딘가부터 클릭, 이렇게 선 하나 대충 그리고요. 클릭. 자, 다 됐으면은 키보드 ESC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서로 간에 탄젠트로 붙어야 되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선 클릭 그리고 원 클릭하면은 이 선택한 두 개는 탄젠트가 되어라. 아까 작업했던 부분이고요.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지능형 치수에서 여기 선 모서리부터 여기 끝점까지 거리값을 5.65 입력하고 엔터 치게 되면은 이렇게 거리 치수까지 들어왔죠. 자, 이게 맞다 그러면 우리 조금 전 같은 경우는 요소 잘라내기로 이 부분 잘랐습니다. 그리고 돌출하려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 일일이 선을 다 그려가지고 닫혀 있는 모양을 만들어야지. 돌출은 닫혀 있을 때만 안쪽이 채워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선을 어떤 용도로 쓸 거냐면은 돌출이 아닌 보강대 역할로 쓸 거기 때문에 보강대는 안쪽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형상도 잘라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케치를 한 상태에서 스케치 종료 버튼을 누르고요. 컨트롤 7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등각 보기를 한 상태에서 자, 지금은 우리는 돌출하기 위한 작업이 아닌 보강대를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강대를 클릭을 하면은 자, 지금처럼 이 보강대에 대해서 그죠? 화살표가 나오거든요. 화살표 안쪽이 보이시죠? 그럼 이 화살표가 어떤 방향이냐? 바로 채우는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화살표 안쪽으로 그죠? 이 선, 사용자가 방금 그렸던 이 선을 경계로 해서 안쪽 부분을 쭉 이렇게 채우는 기능이 바로 보강대입니다. 그런데 화살표가 돌출 방향, 보강대입니다. 보강대 안에 있는 돌출 방향 화살표를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아니네 이거죠. 이번 요겁니다. 요거 스케치의 평행 상태에서 뒤집기를 클릭하면은 화살표가 반대쪽으로 가는데 반대쪽 같은 경우는 빈 허공이기 때문에 얘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살표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보내시게 되면은 보강대 기능이 에러 뜨거든요. 그래서 채우는 방향은 뒤집기를 다시 클릭해서 안쪽으로 채워라. 그리고 그때 보강대 두께를 10을 입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보강대가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동으로 안쪽을 채우면서 이렇게 삐져나가 있는 부분들은 사용자가 굳이 지우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주어진 도면을 한번 모델링 작업했고요. 이렇게 모델링 된 작업에 대해서 사용자는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서 파일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저장하신 다음에 자, 지금은 요게 뭐 예를 들면은 그죠? 뭐 11번 할까요? 예를 들어서 11번의 브라켓 이렇게 브라켓 A라는 자,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브라켓 A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딱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브라켓 1번이라 A라는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자,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브라켓 첫 번째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작업은 두 번째 브라켓입니다. 자, 두 번째 브라켓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어떻게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한 작업 순서를 마찬가지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그죠. 작업을 먼저 하려면은 작업에 대한 순서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여기다가 사각형 그린 다음에 이 사각형만큼만 이렇게 돌출을 시켜가지고 먼저 위쪽에 있는 사각형 형상을 만들고요. 두 번째는
측면에 있는 사각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쪽에 있는 사각형 만들어서 돌출, 두 번째는 측면에 있는 사각형 만들어서 돌출, 그리고 세 번째는 앞쪽에 이렇게 2-R25, 즉 R25짜리가 두 개 있다라는 둥글게 깎아주는 필렛 기능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작업은 안쪽에 들어가는 이 슬롯 모양, 자, 이 슬롯 모양을 작업할 건데, 이 슬롯 모양을 작업할 때도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런 모양들 첫날부터 우리 조금 전 시간까지 작업을 계속했거든요. 어떻게 작업했습니까? 처음에 원 그리고 치수 3개 입력, 두 번째 원 그리고 치수 3개 입력, 세 번째는 양쪽에 수평선, 수직선 그렸고요. 네 번째는 요거죠. 이 선과 이 원을 탄젠트, 이 선과 이 원도 이렇게 탄젠트로 붙이는 작업을 했죠. 자, 탄젠트로 붙이게 되면은 결국 그림이 이렇게 원과 원과 선과 선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사용자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면은 결국 이런 모양의 슬롯 형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얘네들을 참고해서, 그죠? 얘네들을 참고해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작업됐고요. 그리고 다음 작업은 이제 이 부분이죠. 자,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처럼 45도 각도로 이 형상이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도면에서는 우리 조금 전에 그죠, 기준면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기준면을 45도만큼 기울어져 있는 기준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형상을 만들고, 이 형상에 대해서 돌출 작업을 진행하는 순서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면 한번 천천히 검토라든지 활용해 보시고요. 자, 도면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검토가 끝났다 그러면 바로 작업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파트 작업합니다. 확인 버튼 눌렀고요. 자, 먼저 저는 윗면을 클릭하고 클릭한 윗면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여기다가 사각형 하나 대충 그렸고요. 자, 이 사각형을 기반으로 해서 가로 세로 치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길이가 얼마 나와 있나요? 가로 길이 126에 세로 길이 76, 높이 20입니다. 그리고 그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가로 길이 126, 엔터.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세로 길이는 76입니다. 76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더 이상 그릴 거 없다 그러면은 스케치 종료한 다음에, 자, 컨트롤 7번 등각 보기 했고요. 이 형상을 그대로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출 높이 20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 가지고 이렇게 먼저 돌출 형상을 만들었고요. 자, 다음은 앞쪽에 둥글게 깎이는 필렛 기능 실행하겠습니다. 자, 필렛을 실행하신 다음에 뭐 순서 상관없지만 필렛 반지름 25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두 군데 모서리를 클릭하게 되면은 클릭한 모서리가 둥글게 깎이는 필렛 기능을 미리 보기 할 수 있고요. 물론 전체 미리 보기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크됐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둥글게 형상을 잘라내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확인했고요. 자, 세 번째 작업은 위쪽에 이제 슬롯 모양, 아까 보셨던 이런 모양의 그림을 그려서 하나는 올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 그려서 아래쪽으로 잘라내는 이런 패턴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평면, 자, 그죠? 나는 윗면에 그릴 거니까 윗면 클릭한 윗면에 스케치 하겠습니다. 스케치 클릭. 그리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8번 눌렀고요. 자, 이제 필요한 만큼만 원 그려 볼까요?
처음에 원글입니다. 어디에? 라운 필렛 모서리 마우스 가까이 가져가면은 중심점 뜨니까 중심점 클릭해서 원 하나 대충 그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필렛을 선택했기 때문에 원에 대한 위치는 자동으로 잡혔고요. 요거에 대해서 반지름 치수 입력할 건데, 자, 반지름 치수는 바깥쪽에 반지름은 10입니다. 그래서 지능형 치수에서 원 클릭하고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 10이니까 지름은 24를 입력했습니다. 자, 아래쪽에도 똑같이 원 그릴게요. 그죠? 필렛 모서리 마우스 가까이 가져가서 나타나는 중심점 클릭, 그리고 원 하나 대충 클릭했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지능형 치수에서 필렛의 중심을 선택했기 때문에 원의 위치는 자동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의 크기 줄까요? 원 클릭하고 원에 대한 지름값 24를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은 위아래 원 두 개가 작성되었고, 이제 양쪽으로 직선 두 개 그리겠습니다. 자, 선 들어가서 여기쯤부터 클릭, 여기까지 클릭, 수직선 하나 만들었고요. 키보드 ESC. 자, 또 선 그립니다. 여기쯤 클릭, 수직하게 여기쯤 클릭, 그리고 키보드 ESC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원과 선 두 개가 작성되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두 개를 탄젠트로 접하게 구속하겠습니다. 자,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 클릭, 원 클릭, 두 개는 탄젠트가 되어라. 클릭. 자, 오케이 했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선 클릭, 원 클릭, 선택한 두 개는 탄젠트가 되어라. 클릭. 그리고 오케이 눌렀습니다. 자, 윗부분에 탄젠트를 하게 되면은 아마 아래쪽에도 똑같이 탄젠트가 들어갔을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양쪽 두 개의 선은 수직선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이 원과 밑에 있는 원은 크기가 같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구속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탄젠트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필요 없는 부분들 잘라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소 잘라내기, 근접 잘라내기.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얻을 수 있고요. 물론 안쪽에 있는 부분도 클릭을 해서 자르면은 이런 모양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게 다 됐다 그러면 스케치 종료하신 다음에 컨트롤 7번 등각 보기 했고요. 이 상태에서 돌출할까요? 돌출하는데 돌출 높이를 얼마 줄 거냐면은 도면에 나온 것처럼 3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이러한 슬롯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슬롯 모양을 생성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또 이제 한 번 더 위에다가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 가지고 이제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하기 위한 윗면을 선택하고요. 윗면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8번 눌렀고요. 자, 여기서 사용자가 가만히 보니까 바깥쪽에 있는 이 형상하고 지금 만드는 안의 형상은 모양은 같고 크기만 다를 뿐이거든요. 즉 무슨 모양이냐면 바깥쪽에 있는, 자, 바깥쪽에 있는 이 스케치가 바깥쪽에 있는 원형 모서리가 안쪽으로 일정한 거리감만큼 들어와 있죠. 그게 무슨 부분이냐면은 바로 오프셋입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모서리를 사용자가 지정한 방향으로 해서 하나의 거리값을 주면은 그 모양을 유지한 채로 오프셋, 간격 띄우기가 되면서 하나 복사가 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바탕화면 한 두세 번 눌러가지고 일단 뭐 했고요. 자, 요소 오프셋을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거리 값은 6이고요. 엔터.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이렇게 자, 선을 클릭한 다음에, 자, 선을 클릭해서 마우스를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그래서 안쪽 방향으로 클릭하면은 선택한 선이 안쪽 방향으로 6만큼 복사가 되었죠.
근데 우리는 선 하나만 복사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복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돌린 다음에 자, 빈 바탕 클릭했습니다. 너무 많이 클릭했나요? 예. 지금 스케치가 빠져나왔죠. 제가 너무 많이 클릭해서 다시 스케치 하겠습니다. 윗면을 클릭하고 클릭한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8번 눌렀고요. 자, 지금은 요소 오프셋인데 자,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일단은 거리 값은 6이고요. 거리 값은 6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죠? 한꺼번에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이렇게 방향성 잡을 수 있죠.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일단 제가 캔슬 할게요. 이렇게 캔슬한 다음에 자, 지금은 윗면 사용자가 윗면을 이렇게 윗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소 오프셋 하게 되면은 그 선택한 면의 바깥 모서리들이 자동으로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되어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화살표 방향 보시면은 바깥쪽입니까 안쪽입니까 이렇게 방향성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쪽 방향으로 해서 클릭하면은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똑같이 복사가 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사용자는 오프셋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림을 다 그렸다 그러면 그저 스케치 종료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돌출 컷 하겠습니다. 돌출 컷 하는데 자,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얼만큼 자를 거냐면 지금은 이 두께가 대략적으로 20이고요. 위의 높이는 3이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3. 자, 이때 사용자가 작업할 구멍의 깊이는 슬롯의 깊이는 최소 23보다만 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 정도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위쪽 형상이 아래쪽 부분까지 다 잘라내면서 슬롯 모양을 구멍을 팔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구멍까지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저는 뒤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돌출 컷 마우스 오른쪽 삭제 이해했고요. 그리고 같은 스케치도 삭제하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다음은 돌출 보스도 선택해서 삭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사용한 스케치도 이렇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삭제를 다 한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에다가 슬롯 형상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윗면을 클릭합니다. 클릭한 윗면에 스케치 할 건데 컨트롤 8번 눌렀고요. 우리 조금 전에는 원 그리고 치수 입력하고 선 그리고 탄젠트하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자, 솔리드웍스에서는 한 번에 이 슬롯 모양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직선 홈이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직선 홈을 선택하니까 첫 번째 중심점 찍고 두 번째 중심점 찍고 세 번째 슬롯의 폭을 입력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점은 이 원형 모서리의 중심점입니다. 클릭. 두 번째 점은 여기 원형 모서리의 중심점입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은 중심점 생성되거든요. 중심점입니다. 클릭. 세 번째는 폭을 입력할 건데 지금은 대략적인 위치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치수기입. 자, 이 선부터 이 선에 대한 폭은 24가 됩니다. 하면은 첫 번째 슬롯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얘가 맞으니까는 스케치 종료해서 바로 돌출 컷. 돌출 컷이 아니죠. 일단 캔슬하고요. 캔슬하고 돌출이죠. 돌출하는데 이때 돌출 높이 3을 입력합니다. 3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또 윗면을 클릭합니다. 클릭한 윗면에 스케치 할 건데 컨트롤 8번 눌렀고요. 자, 앞전과 마찬가지로 오프셋에서 한 번의 작업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은 직선 홈이라는 슬롯 기능을 볼 거니까 직선 홈 해가지고 원형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이 원형 모서리일까요? 이 원형 모서리에 중심점 클릭, 여기 원형 모서리에 중심점 클릭, 그리고 크기를 대략적으로 잡은 다음에 이 형상들을 치수 기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부터 이 선까지 폭은 6입니다. 10인가요? 예. 그렇죠. 반지름이 6이니까 지름은 10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 종료하고 컨트롤 8번, 7번인가요? 컨트롤 7번 눌러가지고 돌출 컷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어차피 이 전체 높이보다 크면 되니까 한 30 정도 입력하고 엔터 돌출 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돌출 컷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측면에 들어가는 45도 면을 만들어서 그 면을 이용해 가지고 돌출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을 할 건데,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부분에다가 45도만큼 기울어져 있는 기준면을 만들 겁니다. 참조 형상 기준면을 만들 거거든요. 45도 기울어져 있는 평면에다가, 그래서 참조 형상 기준면을 선택합니다. 자, 첫 번째 참조는 예를 들어서 윗면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각도, 자, 여기 보니까 각도 있죠. 자, 각도라는 부분을 이용을 하는데, 각도 부분에서는 몇 도가 되냐면은 45도가 됩니다. 엔터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잠시만요. 예. 지금은 제가 X하고 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X 한 다음에, 자, 결론은 뭐냐면 이 모서리를 기준해서 윗부분에 45도짜리 면을 회전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조 형상 기준면 가서 첫 번째 참조는 이 원형 모서리입니다. 선택. 네, 자, 원형 모서리 클릭하니까 바로, 예, 자, 원형 모서리 클릭한 다음에, 자, 두 번째 참조 잠깐 다시 볼까요? 일단 예, 제가 캔슬할게요. 캔슬하고요. 참조 형상 기준면에서 윗면 찍고 그리고 모서리 찍고, 이러 보면 되겠네요. 예.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X 했고요. 자, 선택한 두 개를 같이 선택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참조 형상 기준면 가서, 자,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윗면 클릭,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전 모서리 클릭. 그럼 이때, 자, 이때 회전 각도를 여기다가 입력하죠. 회전 각도 45도입니다.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형상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얘가 맞다 그러면 OK 버튼 눌러가지고 지금처럼 기준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면에다가 스케치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면을 클릭하고 클릭한 면에다가 스케치 기능을 실행했고요. 컨트롤 8번 눌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필요한 만큼만 또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어떤 그림을 그리나요? 여기서는 그죠? 사용자가 원 그리고 양쪽에 직선 그려가지고 탄젠트를 시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냅니다. 항상 그림이 다를 뿐이지 작업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넘어가거든요. 아무튼 여기다가 원 하나 대충 그렸고요. 이 원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할 건데, 자, 치수는, 자, 그죠? 반지름 22에 높이가 30짜리입니다. 반지름 22에 높이 30짜리 원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원 하나 대충 그렸으니까 치수 기입. 자, 예를 들면은 이 모서리부터 여기 모서리까지 거리는 30이 되고요. 이 원의 지름 치수, 자, 이 원의 지름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이게 반지름이 20이니까 지름은 44. 이렇게 치수가 입력되었고요. 다음은 예.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디까지 되었죠? 그리고 예. 다음은 예, 요 폭, 자, 가로 길이죠. 가로 길이. 그래서 왼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 가로 길이는 전체가 76인데 나누기 2 하게 되면은 이렇게 먼저 기준이 되는 가장자리 원을 작업했고요. 이제 선 그리겠습니다. 선. 자, 지금 그리는 선은 수직선이니까 아까 대각선이었으면은
여기쯤부터 해서 대각선 그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직한 선이니까 여기쯤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 모서리, 자 이렇게 아래쪽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수직, 첫 번째 점부터 수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모서리 클릭, 그리고 이렇게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음 포지션 클릭, 그리고 수직선 그릴 거니까 이렇게 수직하게 클릭. 자, 키보드 ESC 누르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화면 살짝 돌려보면은 결국 45도 측면에 그림을 그린 거랑 같습니다. 자, 다 됐으면은 탄젠트 할까요? 자,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선 클릭, 원 클릭, 탄젠트 되어라. 또 반대쪽 입니다. OK 눌렀고요. 선 클릭, 원 클릭, 두 개는 탄젠트가 되어라. 탄젠트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형상이 완성되는 거 볼 수 있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내기. 요소 잘라내기 기능을 실행해서 이렇게 빠져나가 있는 부분들 선택적으로 잘라주면은 실제로 작업할 부분이 이렇습니다라고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 버튼 누른 다음에 이 형상에 대해서 제가 돌출하겠습니다. 자, 근데 돌출 기능을 딱 실행하게 되면은 일단은 화살표 반대 방향이죠. 현재 화살표가 위쪽 가 있으니까 1번 스케치에 화살표 반전 누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즉 그래서 윗부분에 대한 살이 다 안 채워지거든요. 윗부분에 대한 살이 다 안 채워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는 이 값을 좀 크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60 줘볼까요? 60 엔터 치니까 이 부분은 채워지는데 반대쪽이 또 삐져나왔죠. 자, 이런 결과가 자주 발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컨트롤 Z 누르고요. 자, 뒤로 돌리겠습니다. 자, 다시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고요. 이렇게. 자, 스케치 종료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스케치에 대해서 이제 돌출 작업을 할 건데, 자, 그러면은 이 스케치죠. 저는 스케치가 7번입니다. 7번 스케치에 대해서 돌출 작업을 딱 실행합니다.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부분이죠. 화살표 반대 방향 하면은 채워지지 않고 이 부분을 채우면은 바깥쪽이 튀어나갑니다. 이럴 때는 어떤 작업하냐면 블라인드 형태에서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다음까지, 자 예를 들면은 다음까지를 클릭하면 이 형상이 쭉 돌출되다가 첫 번째 만나는 형상에서 작업을 정지시켜 버리죠. 다음 다음 나오는 면에서 돌출 작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까지를 클릭하면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이번엔 다음까지가 아닌 뭐 예를 들면은 공면까지. 자, 아마 공면까지도 많이 쓰거든요. 공면까지라고 선택하면은 사용자가 공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윗면을 선택하면은 선택한 윗면까지 돌출되어라. 뭐 이런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바디까지라든지 꼭지점 다음까지 부분은 또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가 가능하고요. 지금은 저는 다음까지 해서 여기까지 돌출 작업 끝냈습니다. OK 버튼 눌렀고요. 자, 이번에 좀 빠르게 이제부터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원 그리고 사각형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솔리드웍스 가서 이제 안쪽에 구멍 뚫어야죠. 안쪽 구멍은 지름이 22에 깊이가 35, 지름 22에 깊이 35니까 경사면 클릭하고 스케치 버튼 눌렀습니다. 여기다가 원 하나 대충 그릴까요? 원형 모서리에 중심점 뜨면은 클릭해서 지름 기호 주는데 이때 지름 기호가 아까 22였나요? 그래서 이 원에 대한 지름 치수 22를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첫 번째 원이 만들어졌고요. 이 원에 대한 깊이값 35를 입력하겠습니다. 돌출 컷에서 스케치 종료하죠. 스케치 종료해서
돌출 컷 작업을 진행하는데, 자, 지금은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전국 3, 그죠? 예,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깊이값, 자, 구멍의 깊이값 35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도면에서 주어진 구멍이 이렇게 생성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뒤쪽에 작업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뒷면 클릭하고 스케치합니다. 컨트롤 8번. 그리고 여기다가 새로운 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자, 사각형은 이 꼭지점부터 클릭, 그리고 이 선의 선상이죠, 이렇게. 자, 마우스 딱 갖다 대시면 이렇게, 그죠? 이 선상, 오른쪽에 있는 선상을 한번 훑고 지나간다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끊어지는 느낌이 바로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치수 보면은 요거 높이가 50, 높이가 50이 50에 그렇습니다. 50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높이, 자, 진행형 치수에서 바닥부터 이 점까지 높이는 50입니다. 도면이 잘못됐나요? 저 다시 보면은 윗부분까지네요. 윗부분까지가 50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종료하고 뒤로 돌리기, 이렇게 뒤로 돌렸고요. 자, 그래서 스케치 종료했습니다. 네. 자, 측면 선택하고 스케치 했고요. 자, 컨트롤 8번 눌러서 작업을 좀 원활하게 화면을 배치했고, 이 상태에서 사각형, 그죠? 이 끝점입니까? 여기 끝점부터 이 모서리를 한번 쭉 훑고 지나가면,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은 그에 따라서 안내되는 불빛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꼭지점에서 대략적으로 수직하게 클릭한 다음에, 자, 치수기 할게요. 얘부터 얘까지는 높이가 50입니다. 하면은 지금처럼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게 다 됐으면은 지능형 치수에서 아닌 그 스케치 종료죠. 스케치 종료 버튼 누르시고 스케치 종료하신 다음에 컨트롤 7번 이렇게 눌렀고요. 요거를 그대로 돌출하겠습니다. 돌출 보스 베이스, 화살표는 반대쪽이 아닌 반대 방향, 이때 거리값 20 입력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은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 기둥까지 만들어진 거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측면 선택하고 스케치 버튼 눌렀습니다. 컨트롤 8번. 자, 이제 필요한 만큼만 또 사각형 하나 그리네요.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사각형. 그래서 이 모서리 클릭,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여기 모서리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치수기 할까요? 이 선부터 이 선에 대한 폭은 20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폭도 그죠? 얘부터 얘가 20이니까 실제로 이놈부터 이놈까지 거리, 자, 이 두 개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또 계산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은 전체 폭이 아까 76이었거든요. 그리고 양쪽이니까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76에 잠깐만요. 이게 전체 76에서 20을 빼야죠. 맞습니다. 예. 전체 폭이 70인데 전체 폭 70에서 볼까요? 예. 전체 폭이 76에서 중간에 20 빼고 양쪽 나누기 2 한 다음에 엔터 치면은,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다시 볼까요? 지금 자꾸 이 값이 제대로 입력이 안 되네요. 더블 클릭해서 갈로 열고 예. 전체 폭이 76인데 중간에 20 빠져서 갈로 닫기 했고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형상이 만들어지죠. 아무튼 이렇게 형상 만든 다음에 스케치 종료 버튼 누르고 방금 작업한 형상에 대해서 돌출하는데, 이때 돌출 거리 값을 한 6 정도 줄까요? 6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돌출까지 생성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아래쪽
아래쪽 바닥에다가 필렛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바닥에는 필렛 값이 14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 보스 돌출 컷이 아닌 우리 둥글게 깎을 거니까 캔슬하고요. 필렛 둥글게 깎을 거니까 필렛 들어가서 이때 필렛 값은 14가 됩니다. 엔터. 그리고 여기 모서리를 클릭하면 14만큼 필렛이 되었고요. 오케이.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안쪽에 이제 구멍 작업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후딱 작업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다가 스케치합니다. 다시 볼까요? 선택한 측면에 스케치를 할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다시 찍겠습니다. 좀 다시 키보드 ESC 두세 번 눌렀고요. 선택한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8번 눌렀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그죠? 원 중심에 마우스 갖다 댔을 때 나오는 중심점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CAD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죠? 원 하나 그리시고 이 원에 대해서 지름 치수를 입력할 겁니다. 자, 지름 치수는 14.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름 치수는 14입니다. 원 클릭 밖으로 빼서 지름 치수 14. 원 클릭 밖으로 빼서 지름 치수 14. 이렇게 작업됐고요. 이제 위쪽이랑 아래쪽 원선. 자, 위랑 아래랑 이렇게 선을 하나 그죠? 지금처럼 원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여기쯤부터 여기쯤까지 선 하나 그리고 또 치수를 선 그리는데 선 그릴 건데 대충 이 점부터 대략적으로 여기 수평선까지 원을 하나 작업하고요. 다음은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선 클릭, 원 클릭 두 개는 탄젠트가 됩니다. 선 클릭, 원 클릭 두 개는 탄젠트가 되어라 라고 이미 아마 탄젠트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젠트에 대한 부분과 한번 치수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했고요. 자, 작업이 다 됐으면은 스케치 마무리. 자, 스케치 마무리해서 돌출 컷 하겠습니다. 자, 돌출 컷 하기 위해서는 영역이죠. 영역은 원 안쪽 영역 클릭, 원의 안쪽 영역을 클릭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이를 지금 돌출 컷인가요? 지금 돌출 컷이죠. 중간에 지금 잘못됐네요. X하고요. 다시 돌출 컷 하는데 이 영상이랑 이 영상 이 두 개 형상에 대해서 돌출 컷 작업을 진행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일단 캔슬하고 다시 볼게요. 지금 제가 파일에서 저장 요거는 브라켓 8번이 11번이었나요? 자, 그러면은 스케치를 이용해서 지금 작업 다 안 됐었죠? 지금 제가 잠깐 다른 작업하다가 다시 스케치를 다시 편집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스케치 클릭하고 스케치 클릭하고 스케치 편집. 자, 컨트롤 8번 눌러서 아직 마무리 작업이 다 안 됐네요. 그래서 윗부분에 탄젠트 붙였으니까 옆쪽에도 그죠? 옆쪽에도 밑에 볼까요? 선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원 클릭 두 개는 탄젠트가 됩니다. 확인했고요. 자, 왼쪽을 탄젠트로 붙이면 오른쪽은 탄젠트 붙일 필요 없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 요소 잘라내기, 근접 잘라내기 얘네들 클릭을 해서 잠깐 지금 이런 그림 아니죠. 지금 제가 자꾸 착각하네요. 자, 지금은
위쪽에 있는 선은 필요 없고요. 마우스 오른쪽 삭제. 아래쪽에 있는 선도 필요 없죠.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예, 지금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쪽에 원 두 개 그려서 스케치 종료하고 이 스케치에 대해서 돌출 컷. 자, 이 스케치에 대해서 돌출 컷을 실행하면은 잠깐만요. 제가 다시 볼게요. 자, 스케치 클릭해 놓고 자, 방금 작업한 스케치를 클릭해 놓고 돌출 컷 하면은 양쪽 두 개가 인식되고 지금은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자르는데 이때 깊이 값을 좀 더 커야겠죠. 요거 두께보다 커야 되니까 두께 값은 한 예를 들면 넉넉하게 잡아서 한 50 정도 엔터 하면은 50만큼 구멍이 잘려져 들어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맞다 그러면 OK 버튼 눌러서 전체적으로 브라켓 2번 자 전체적으로 브라켓 2번 형상에 대한 작업이 끝났고요. 자, 이 영상도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도 이렇게 저장을 할 건데 네. 자, 바탕화면에다가 여러분들이 적당한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